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반 동아쌤입니다. 이제 안 선생님 전화 받고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보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이 학과노에 있는 이거 공부 안 하는 학생인데 학부모가 습관을 잡아달라고 한대요. 맨날 습관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집에서 과제를 안 해요. 숙제를 하게 해주세요. 단어를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죠. 못하는 거. 못하는 아이면 애달프죠. 근데 안 하는 아이면 조금 얄밉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서비스업자인 사교육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학생. 하고 싶은 게 있는 학생, 특별히 있는 학생은 좋아요. 이거를 설득해서 이거를 하게 한 적도 있어요.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외는 못하고 상담만 하고 돈도 한 달은 안 받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준 적 있고요. 포기하는 애도 있어요. 기초가 부족해서. 부모의 압박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애도 있고 지쳐있는 애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종류에 따라서 이 대책이 달라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안 하는 이유에 따라 이제 처방이 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오면, 안 하는 학생이 오면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싶냐, 그럼 최소한 요거는 해야 되지 않냐, 나도 돈 받고 서비스업을 하는데 그래 널 받지 하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소규모로 확정을 합니다. 이거를 지켜줘야 돼요. 애가 정이 붙고 신뢰감이 생길 때까지. 그런 다음에 조금씩 해서 할 수 있는 걸 확장해서 하게 합니다.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그런데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이상을 부모가 말하면 그 중간에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능력으로 엄마가 원하는 능력을 아이가 수동적으로 듣더라도 해주든지. 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습관을 잡아달라는 것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습관을 못 잡고 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습관을 잡아달라는 게 추상적이에요. 보통. 왜 그러냐면 안 하기 때문에. 갈 방향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밟아놓고 제일 중요합니다. 순서랑 단계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단계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학부모를 시키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할 의향을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과정을 천천히 밟아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니까. 그러면 시간이 경과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고 내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여기를 보냈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포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찾죠. 또 다른 데를 찾든지 빙빙 돌아요. 아니면 이게 이 결과를 수긍을 하시면, 그러니까 단계적 반응이 되고 단계적 결과가 나타난 것을 이해돼서 이 결과를 이해하면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갑니다. 아이의 교육을. 그래서 안 하는 학생은 정말 학부모랑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 학부모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단계적인 이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도록 변화시키지 못하면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계속 안 하게 됩니다. 못하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른 잘못입니다. 명확하게. 자, 학원 등에서는 열심히 하거든요. 그걸 외면하세요. 겨우 그거 했어, 이렇게. 집에서 뭔가를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런 아이들 1등급도 집에서는 쉬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뭘 했는지의 결과치를 모아서 나중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면을 하시다가 집에서 근데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면. 그런데 안 하던 아이니까 성적이 낮죠. 왜? 올라가려면 시간이라는 게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애가 까먹고 해가지고 이 내려갔던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메꾸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입이나 대입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방법이 없지 않냐고. 포기한다고. 그럼 포기한다고 하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절규입니다. 그걸 들어주셔야죠. 자기 자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자,
자,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그러세요. 아이에 보이세요. 관심이 많으니까. 왜? 애달프니까. 애를 보면 애 과제도 해야지, 숙제도 해야지, 단어도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아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의 기준으로 비교를 항상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움을 주기를 바래요. 공부도 애가 조금 했으면 좋겠고, 숙제도 했으면 좋겠고, 정상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모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로 아이를 만들어 두고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애달프게. 선생님들 경우에는 우회해서 가르쳐라. 우회해서 풀어지게 마음이 풀어져요. 맞죠, 당연히. 이 학생이 너 오늘 뭐 배웠다. 너는 오늘 어떤 가치가 있다. 네가 오늘이. 이런 효과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번엔 너 뭐 해야 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뚜렷하게. 왜? 효과를 정리해줘야 집에 가면 너 뭐 했니? 그냥 놀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신뢰가 계속 깨집니다. 싸움 나고. 그러니까 오늘 너 뭐 했니? 오늘 뭐 했니?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저랑 수업도 찍었죠? 네, 수업을 3개나 찍었네요. 오늘은 가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의 사이에서 소통을 도와줘야 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분이 나중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 아이 공부 포기만 안 하게 해주세요. 친해지면 속마음 얘기해요. 우리 아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 먹을 건 제가 먹을 거예요. 우리 아이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거. 우리 아이 있는 잠재력이 언젠가 한 번씩은 터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얘는 그거보다 어머니 생각하는 것도 더 있다고. 근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해됐죠? 네. 자, 보시면 정신적으로 그죠? 정신적으로 아이가 안정이 되면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죠? 뭐라고 쓸 거죠, 제가? 일기? 네? 일기인데 어쨌든 정신적인 게 돼서 나중에 이제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전부 다 공부방 안에서 다 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똑같아요. 공부머리가 없는 애들은 공부가 대학만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아니면 그걸 배울 시간이 없고 일반적인 상식을 배워야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다음번에 뭔가를 했을 때 기본이 돼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일 수도 있고 학창생활 공부를 안 하면 다른 거 시간 보낼 게 없어요. 일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피크로 갈 수 있는 게 그냥 전문대학 4년제까지는 하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렇게 해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갖고 전문대 보내면 직업 잡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보내려고 제가 돈을 써요. 그러면 어머니 선택대로 하십시오. 그러지만 공부머리 있는 애들 안 하는 애들 못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애가 안 했던 거거든요. 여태까지 안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압박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성적을 맞는 거 학원 선생님들 그래요. 공부 성적을 나중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조금 나오잖아. 이렇게 어머니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이게 항상 이걸 얘기를 해주지만 뒷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 공부방 나쁜 소문나고 막 그런다고. 아니 그런 애들 많거든요. 저 배움으로 저랑 2년을 했어요. 공부를 했다 포기했다. 그 아이와도 아름다운 추억 걔 열심히 했거든요. 저랑 있을 때는 집에서는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죠? 편안하게 있게 해주거든요. 정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안 하면 최소한 그냥 책이라도 떠들고 있고 평온한 시간을 지낼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기간 안에서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근데 이런 학생, 안 하는 학생이 못하지 않고 진짜 잘할 수 없는 기초가 부족하든지 포기했든지 해서 오래된 학생들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얘기를 해주고 부모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 단계를 올라가든 두 단계를 올라가든 이 성취를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은 그 아이가 공부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던 것을 없애주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다른 걸 했을 때 그 아이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이한테 항상 오늘 너 어떤 가치가 있어? 다음 목표는 뭐야? 부모 사이에서 전화해서 어머님 얘가 이거 잘했다고, 이거 좋다고 한다고, 이거 많이 변했다고, 이거 가치 있다고, 근데 이건 더 해야 된다고. 항상 정신적으로 편한 게 기본이에요. 누가 뭐라든 부모가 뭐라든 어떤 사람은 뭐라든 내 공부방에서 애는 행복해야 되고, 공부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상식으로 네가 지금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고, 그 아이가 나랑 해서 공부를 엄청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이 학창시절에 자기가 한번 공부했던 소중한, 행복한, 안정적으로 지냈던 기억이 있어야 다음번에 그 자녀들을 기를 때 안정적으로 공부를 시키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경쟁의 시대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부모 너무 치우니까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별일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면 모든 게 끝났어요. 이 습관을 잡히면 서울대 가요, 저절로 혼자서. 아무것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누적된 성공이 조금씩 돼야 되니까, 사소하지만 누적된 성공 조금씩 모아보고, 그 누적된 성공이 모이면 진짜 큰 자신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짜잘한 성공, 짜잘한 것으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아이가 이게 안 됐었는데 이게 됐어요, 어머님. 그럼 사소한 것이지만 습관을 잡아달라는 거에 충족하는 거 아니에요, 기대에. 그렇게 해서 어머니 이만큼을 해도 이만큼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점수가. 그죠? 그렇지만 아이한테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그만두셔도 좋지만,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었을 때 아이의 고통, 부모의 고통,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하신 거니까 아이가 적어도 공부를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는 만들어주고 싶다고. 이게 동아쌤의 공부법입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학생 누적해서 3가지 과목을 공부하고, 그죠? 내가 고맙다고 할 만큼 청소도 도와주고 과학 숙제도 하고, 아닌가요? 네. 잘 지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플러스 알파로 미드도 하나 보고. 네. 완벽하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네. 그렇게 행복한 게 누적되는데, 그건 아세요. 누적된 성공이 이 고입과 대입에 떨어졌다, 멀어졌다는 알고, 쉬고, 알고 하고, 언젠가 이 고통까지 참아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공포를 극복하는, 넘어서는 학생들도 있다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거야. 못할 환경도 굉장히 많다는, 못하는 학생도.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라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너는 열심히 했니? 그랬을 때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진짜 못하는 애 넘어서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어서 울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그런 학생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행복하게 할 수 있겠죠? 네. 네, 파이팅입니다.